안녕하세요.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13주차 수업입니다. 자, 저희 수업이 이제 3번이 남았어요. 마지막 15주차는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과제 제출을 위해서 비워드려야 되고, 2번의 이제 정규 수업이 남았고,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15주차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총 리뷰를 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하나 링크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미디 테크닉이라고 해야겠죠. 미디 수업은 라이브 레코딩을 하는 법, 스텝 레코딩을 하는 법, 퀀타이즈 조정, 그 다음에 벨로시티 조정과 CC 메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드럼 맵, 그래서 드럼 작업할 때 어떻게 미디 롤을 드럼 매핑으로 볼 수 있는가, 제너럴 모드가 되는 버전과 안 되는 버전들, 그래서 드럼 작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미디 런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미디 런이 안 될 때는 오토메이션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보면, 오늘 이제 프리전스를 가져오시고 디폴트에서 지금까지 뭐 키보드를 받고 드럼을 받고 어쿠스틱 악기를 받다면, 오늘은 신스 계열 쪽에서 가장 어쿠스틱 악기랑 다른 사운드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피프스를 뽑아와서 사운드를 쳐보면, 소리가 짱짱하고 좋네요. 일단 이런 소리는 사인 웨이브들 혹은 소우투스 웨이브들, 이런 웨이브 폼들을 위로 차곡차곡 쌓고 그걸 필터링하고 모듈레이션 시켜서 만드는 소리예요. 그 소리들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쪽 AMP envelope, ENV, 그러니까 amplification envelop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조절해 보면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건반을 누르는 순간 소리가 나고 띄면 소리가 없어지죠. 이걸 조절하는 게 이 envelope 제너레이터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ADSR입니다.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예요. Attack은 건반을 누르는 순간 맥시멈 볼륨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할 거냐. DK는 그걸 누르고 있을 때 얼마만큼 소리가 줄어들 거냐. 그런 다음에 서스테인은 건반을 누르는 동안 어디까지 소리가 연결될 거냐. 릴리즈는 건반을 띄는 순간 소리가 어떻게 사라질 거냐예요. 지금 DK는 어택과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 서스테인이 아마 여기에 머물고 있고, DK 값은 지금 조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는 건 어택 타임을 뒤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건반을 누르는 순간 소리가 안 나고, 약간 시간차를 갖고 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훨씬 더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어택 타임이에요. 어택 타임이 짧으면 건반을 누르는 순간 소리가 바로 등장하지만, 어택 타임이 길면 여기서부터 이 어택 타임까지 가는 시간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디케이 사운드를 보면 어택 타임이 등장하고 나서 소리가 줄어드는 데까지 얼만큼 걸릴 것인가예요. 디케이 타임을 이렇게 둬보죠. 자, 그러면 소리가 빰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이게 지금 디케이 타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반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소리는 서스테인이에요. 릴리즈 타임이 짧죠. 그러니까 건반을 떼는 순간 소리가 바로 사라집니다. 이 릴리즈 타임을 또 엄청 길게 주면 건반을 떼었는데도 소리가 천천히 사라지죠. 이게 ADSR Envelope Generator예요. 이걸 가지고 사운드에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도 사운드를 어떠한 특징이 있는 사운드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 보면
색다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죠. 자꾸 피크가 뜨는 것 같아서 볼륨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운드 하나를 가지고도 엔벨롭 제너레이터를 건드리면 전혀 다른 뉘앙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 작업을 할 때, 미디 작업이라기보단 제가 미국에서 전자음악 배울 때 한 학기 동안 이런 미디 작업만 하는데, 이런 미디 작업이 아니라 이런 사운드를 미디 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운드 디자인을 이제 하는 수업이에요. 무조건 사운드를 원 소스를 결합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면 되는 이제 수업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인 웨이브 하나를 두고 뭔가 글라스 아하모니카처럼 이렇게 유리잔에 물 담아가지고 빙빙 돌리면 소리 나는 것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택 타임을 굉장히 길게 주고 디케이 살짝, 서스테인 내려주고 릴리스 타임 길게 주고 거기에 리버브 왕창 걸어주면 왕 하는 사운드가 납니다. 그거를 화성으로 치면 마치 글라스 아하모니카, 유리잔에 물 담고 활로 긋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사운드 디자인 작업입니다. 그럴 때 그냥 있는 패치를 쓰면 간단하지만 그 수업의 목적 자체가 신디사이저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를 학습해 봐라,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일단 소리가 저장되면 안 되니까 다시 오고요. 이제 이 엔벨롭 제너레이터 보면 대충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날지 예상이 되시죠? 이게 엔벨롭이고요. 그러면 이런 음질감은 어디서 오는가? 예를 들어 방금은 아날로그 피프스였다면 예를 들어 빅 무그로 한번 가보죠. 네, 빅 무그 사운드입니다. 아마도 무그라는 사람의 사운드를 비스무리하게 흉내냈다라고 써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여기에 LFO 1, 2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사인 웨이브들이 선택되어 있어요. 얘가 LFO 타입 사인이라고 써 있고요. LFO 타입 saw, triangle, square, 그 다음에 sample hold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만의 독자적인 이제 뭘 거예요. 이 LFO라는 건 low frequency oscillator예요. 그래서 이 사인 웨이브가 low frequency, 저음역대, 그러니까 우리가 속 1초에 한 번 사이클을 돌면 1Hz, 두 번 돌면 2Hz, 세 번 돌면 3Hz입니다. 세 번 사이클이 돈다란 얘기예요. 한 20번까지는 1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셀 수 있겠죠. 그래서 22Hz 정도가 이제 로우 프리퀀시가 돼요. 그 오실레이터를 발생시켜 주면 걔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엔벨롭 제너레이터에 붙여서 사운드를 내면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오늘 배우신 대로 어택 타임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면 이런 멜랑콜리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갔다가 와보면 이 음색은 그러면 차등이 별로 없네요. 네. 네, 이건 피치라서 별로 차등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네, 확실히 매시브나 세럼처럼 민감하게 사운드가 변하지 않지만 이쪽은 특별히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필터 부분을 보죠. 필터 부분은 조금 더 귀로 명확하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컷 오프라는 건 맨 밑에 점을 왔을 때 20Hz가 나오고 맨 위에가 20kHz입니다. 인간 가천 주파수 영역이죠. 이렇게 하면
다 깎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파란색이 사운드가 있는 영역이고요. 이만큼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만 지금 여기가 20Hz니까 20Hz에서 여기까지만 사운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소리가 좀 들리죠? 이 영역의 사운드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컷오프입니다. 예를 보자면, 예를 들면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안 되고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소리가 없도록 하고, 비스무리하게 강남스타일 한번 흉내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새벽 6시가 돼가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컷오프를 사용하면 그 원노브 이펙트를 사용한 것처럼 소리가 필터 돼 있다가 점점점 현실 세계로 오는 듯한 브라이트한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이 가능하겠죠. ADSR과 컷오프만 적절히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신스 계열의 소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꿀 때 항상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에디트 오토메이션 컷 오프를 선택하시면 이 컷 오프를 오토메이션에서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열리겠죠? 그럼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금 한 걸 그대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레코딩을. 자꾸 강남스타일 비슷하게 뭔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조절하시면 그 뒤로 좀 더 소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컷오프를 좀 더 빨리 당기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조금 더 극적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모든 애들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방금 오토메이션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얘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오토메이션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엔벨롭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건반을 눌렀을 때 발생되고 뛸 때 끝나는 지점까지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컷오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큰 효과는 없지만 한번 실습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 드라이브라던가 펀치, 레조넌스, 얘는 벨로시티, 그 다음에 키, 다 조절해 보시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변하는 것 조절하시면 역시 이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 방법, 오토메이션을 쓰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건반이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실 수 있냐? 건반에 있는 모듈레이션 휠을 붙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 건반에 모듈레이션 휠을 위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위아래로 내리면서 얘를 미디 컨트롤러 삼아서 얘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큐베이스에 있는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마우스 클릭하고 모듈 휠 선택하면 돼요. 근데 스튜디오 1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좌측 상단으로 오시면 컨트롤에 있어요. 이 컨트롤에서 H88, 저한테 붙어있는 키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붙어있는 키보드 혹은 미디 컨트롤러를 선택하셔야 돼요. 얘는 믹스 창을 누르셔서 여기에서도 엑스터널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 뜨죠. 얘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더블 클릭하시면 뜨고, 여기에서도 해머 88 클릭하면 뜹니다.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죠. 여기서는 왜 안 뜨고 있죠? 네, 여기서 뜨게 하죠. 네, 여기에 믹스 창에서 엑스터널, 여러분들한테 붙어있는 미디 컨트롤러 더블 클릭. 제 지금 컴퓨터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떴습니다. 이때 모주 휠 돌려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이때 미디 런, 미디 신호를 배워라 라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돌리면 컨트롤러가 뭔가 학습을 하죠. 런이 된 거예요. 자, 배우는 거 끝났으면 그만. 그때부터는 이 컨트롤러 하나를 배운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러면 배웠으니 이제 사용해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1입니다. 다시 여기 가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방금 컨트롤 1 on 해머 88, 방금 배운 모주 휠과 얘를 assign, 연동시키겠다라는 표시가 떠요. 아까는 없었던 겁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그때부터 얘가 모두 휠을 돌릴 때 이게 안 바뀌고, 제가 지금 모두 휠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운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화성을 하나 눌러도 되게 안 이쁘게 누르고 있어서 좀 속이 상한데, 네. 아무튼 이런 사운드를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미디 컨트롤러를 그 스튜디오 1과 연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꼭 이 해머 88, 제가 갖고 있는 키보드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외장 미디 컨트롤러를 꼽으셔도 여기 엑스터널 디바이스에 걔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예를 들어 제가 컨탁 나노 컨트롤러를 쓰는데 여기에 컨탁 나노 컨트롤러가 떠요. 그럼 그 컨탁 나노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이런 엑스터널 디바이스 발생시켜 주시고, 컨탁 나노 컨트롤러를 보면, 제가 나노 컨트롤러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조그만해요. 이렇게 주판만 합니다. 제가 주판이라고 했을 때 그 크기를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컴퓨터 키보드를 한 2분의 1 정도로 축소해 놓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누르는 걸 버튼, 돌리는 걸 너브, 얘를 페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노 클릭하고 얘가 떴을 때 미디런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얘를 컨트롤러 1으로 러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얘를 컨트롤러 2로 러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더를 위아래로 내렸다 올리면 얘를 컨트롤러 3으로 러닝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둘 셋 누르면 얘를 4, 5, 6으로 러닝 해요. 그러면 얘와 얘가 미디에 런 된 거예요. 그렇게 런 된 다음에 여기에 와서 나는 얘를 아까 1번, 얘를 2번, 그 다음에 버튼형이니까 얘를 3번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미디 컨트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페이더와 모든 노브밖에 없네요. 노브들은 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 컨트롤러를 혹시 구입하신다면 버튼, 너브, 페이더가 있는 걸 구입하시는 게 좋고, 나노 컨트롤러처럼 작은 것보다는 이왕 구입하실 때 좀 큰 것과 모듈레이션과 피치밴드가 있는 걸 구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피치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피치밴드를 아예 꺼놨어요. 신호를 못 받도록. 피치밴드가 벌써 고장이 나서 피치밴드를 켜놓으면 약간 음이 올라간 상태로 고정이 돼요. 그러면 피아노 막 다 쳤는데 뭔가 피치가 안 맞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져서 아예 저는 지금 피치밴드를 꺼놨습니다. 근데 피치밴드가 있으면 기타를 작업한다거나 이런 스트링 악기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네, 이 피치밴드를 있는 컨트롤러를 구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ADSR로 사운드 변조시키고 필터로 사운드 걸러내는 걸 학습하셨으면 왼쪽으로 오셔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은 사실 사운드를 들었을 때 컷오프가 켜져 있네. 소리가 뭔가 묘하게 변하죠. 모듈레이션,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전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페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를 놓고 페이저, 스피드, 와이드, 지금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쉬프트, 뎁스 좀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컷오프 좀 해주고 사운드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끄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리버브 걸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리버브와 딜레이만 걸면 그 뒤로 몇 분의 몇 박자 단위로 사운드가 딜레이돼서 등장할 것인가. 원소스 딜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핑퐁처럼. 그러면 특수효과들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딜레이와 리버브를 함께 사용하시면 이런 효과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컨트롤러에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믹스, 지금 모듈레이션 돌리면 컷오프에 붙어 있죠. 얼마든지 믹스에 와서 마우스 우측 버튼 Assign Mix to Control 1 누르면 이때부터 모듈레이션이 믹스에 붙습니다. 네, 컷오프는 올려놓고 어떤 작업인지 아시겠죠? 이게 미디 런을 배우는 거고 컨트롤러들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단은 음악이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거나 소리를 변조시켜 보는 건 그냥 실습일 테니까 이 음악에 필요한 효과가 나한테 이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남스타일처럼 마치 클럽 밖에서 클럽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필터 됐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사운드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오토메이션으로.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소리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좀 더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컷오프를 모듈레이션에 붙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붙이느냐? 엑스터널 디바이스 클릭 미디 런에서 내 컨트롤러에 붙어있는 컨트롤 휠 같은 걸 미디 런을 통해서 발생시켜 주시고요. 얘 발생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없어져요. 언어사인드는 말 그대로 이걸 없애준다는 얘기지 안 없어져요. 미디 런을 누르시고 이때 여기 누르시면
리무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모듈 휠을 돌리면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미디런 돌리는 순간 배우고 배움 꺼지고 이러면 컨트롤 1이라는 미디 컨트롤 기능이 스튜디오 1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데나 Assign Control 1 누르시면 모듈 휠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기타 작업할 때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죠. 이런 작업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옴니스페어 같은 좀 괜찮은 VST를 가지고 오면 이런 이제 좀 컷오프나 이런 작업을 심하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피크가 뜨는데 절대 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피크 뜬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 경찰 출동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작업의 룰이에요. 피크는 뜨지 않는다. 자, 이런 작업이 이런 이제 사운드인데 이런 VS인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등장했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옴니스페어 쓰기 좋군 이라고 생각했던 Swaggering Around라는 EDM 패치입니다. 네, 이런 사운드예요. 여기에 보면 옴니스페어의 좋은 점은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The module wheel modulates cut off and hard sync.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컷오프가 될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컷오프도 이렇게 훨씬 더 조절할 수 있죠. 얘도 역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미디 cc run 하셔가지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듈레이션에 붙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modulate 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이넬 호스트 아마 얘는 또 얘에 맞는 방법으로 붙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붙이실 때 어떤 걸 조절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되죠. 모듈레이션이 있고 오실레이터가 있고 LFO가 있고 필터가 있고 엔벨롭 ADSR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동일해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신디사이저입니다. 그리고 이 신디사이저의 기본 형태가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는 게 이런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신디사이저의 기본을 배우신다라는 생각으로 신스 계열 쪽 소리를 하나 골라서 아이고 이 소리가 되어 있네요. 이런 사운드인데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로 변화시켜서 그냥 제 사운드 프로세스 실습이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 실습이었습니다. 라고만 한 30초짜리 사운드를 만드셔도 기말고사 프로젝트는 OK입니다. 반드시 이 미디 작업을 통해서 가요 MR을 만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미디 작업은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꼭 가요라던가 조성음악이라던가 이런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시려면 이런 파트를 응용하시면 되고요. 드럼 사운드를 가지고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쪽에 흥미를 느끼시면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미디라는 걸 통해서 영상음악을 만든다거나 가요를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작업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얘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여기에 붙어있는 노브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시간으로 사운드가 변주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